아노바 설명 한번 하고 진행하도록 하죠. 두 집단 평균을 비교하기 위해서 우리가 t-테스트 사용했었고, 세 집단 이상부터는 아노바라는 분석을 시작합니다. Analysis of Variance라고 해서 t-테스트의 연가설은 A랑 B랑 평균이 같다. 뮤가 M의 그리스 로마 자거든요. 그래서 뮤라고 이제 돼 있으면 이건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 집단의 평균과 B 집단의 평균이 같다. 연가설이겠죠. 제가 그 지난 시간에 통계의 묘미 중 하나가 A 집단이랑 B 집단이랑 다르다는 거를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같다라는 연가설을 검증해서 그게 틀린 것을 보여줌으로써 내 주장이 맞다라는 걸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t-테스트의 연가설은 A와 B의 평균이 같다일 거고, 당연히 세 집단 이상을 하게 되는 아노바는 A 집단, B 집단, C 집단의 평균이 같다이겠죠. 그러면 당연히 그거에 이제 대립가설은 둘 중에 하나는 다르다가 되겠죠. 가장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뭐 교육공학 주제로 얘기를 하자면, 내가 교육 방식을 멀티미디어를 사용하고 강의법을 사용하고 토론법을 사용하고 A, B, C 반에 다른 교사학습 방법을 해놓고 같은 컨텐츠를 다 교육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결과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어느 집단이 더 학업 성취도가 높았는가. 멀티미디어를 한 A의 평균이 제일 높고, 그다음 뭐 토론, 그다음 강의법이라고 하면 이 연가설은 기각되겠죠. 멀티미디어를 썼을 때 가장 효과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 걸 하기 위한 분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두 집단 비교하는 거는 사실 많지는 않아요. 뭐 성별 차이 말고 뭐 딱히 할 게 별로 없어. 교육 받기 전, 교육 받은 후, 뭐 이런 거지. 실제 필드 나가면 아노바를 조금 더 많이 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조직에 팀이 7개면 7개 팀의 리더들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리더십 스타일에 따라서 어떤 팀이 더 잘할까 못할까?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겠죠. 그런 거 할 때 아노바 쓸 수 있겠죠. 국가 비교도 가능할 거고 학교 비교도 가능하겠죠.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더 넓다. 아노바는 집단 내 편차 제곱의 평균분의 집단 간 편차 제곱의 평균. 그냥 우리말로 한번 쉽게 한번 풀어볼게요. 멀티미디어를 한 팀과 토론을 한 팀과 강의를 한 팀이 이렇게 있으면 이들 간의 평균 차이, 그러니까 이러한 수업을 통해서 얻은 학업 성취도 점수, 얘가 4점, 얘가 3.2점 이런 식으로 1점 이상씩 차이가 나잖아요. 그 차이가 크면 클수록 저 세 집단은 같지가 않아라고 얘기하기가 편하겠죠. 반대로 얘네가 다 4점, 4점, 4점이야. 그러면 뭐겠어요? 집단 간 차이가 없잖아. 그럼 위 분자가 빵점 되겠죠. 그러면 나눠봐도 빵이 나온다고. 그러면 당연히 명가설을 기각시킬 수가 없겠죠. 왜냐면 이 숫자가 크면 클수록 기각력이 높아질 테니까. 자, 그러니까 이 분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네가 비교하려고 하는 집단이 적어도 3개 이상인 것 같은데 걔네들끼리 굉장히 이질적이면 이질적일수록 우리는 F 검증량을 높게 계산해 주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고요. 요 밑에 있는 거는 집단 내 그 건데 그림이 좀 나와 있네요. 얘는 되게 동질적이죠. 오른쪽에 비해서. 오른쪽은 많이 퍼뜨려져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밀집되면 밀집될수록 집단 내의 편차 제곱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게 분모에 오기 때문에 F 검정량 값이 더 커지겠죠. 왜냐면 분모에 있는 애는 작을수록 분자에 있는 애는 클수록 당연히 이 F 값이 커질 테니까, 그걸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퍼져 있어. 얘도 많이 퍼져 있고. 그러면 이런 애들을 보세요. 이런 애들 교집합에 걸리는 애들이 생기잖아요. 얘네들은 특출나게 A그룹이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B그룹이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C그룹이라도 얘기하기 어렵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는 뭐겠어요?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 느슨하게 보이잖아. 그걸 지금 이 집단 내 편차 제곱 평균이 얼마나 퍼져 있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야. 지금 이 경우는 효과 크기가 똑같더라도 집단 내 분산 정도에 따라서 검정량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면 극단적인 예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래쪽에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일단 겉으로 봤을 때 집단 간에 차이가 있어야 돼. 그리고 집단 내는 오밀조밀 해야지 우리가 그 집단은 쟤네는 4점짜리 애들이야, 쟤네는 3점짜리 애들이야, 쟤네는 2점짜리 애들이야 이렇게 분류를 하니까 더 집단 간 차이가 있음이 커 보이겠죠. 뭐 그런 식의 그냥 공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다 똑같아. 지난번에도 봤지만 종속표본 T검정이나 그 독립표본 T검정이나 위에 거는 겉으로 보이는 평균 차이예요. 두 집단이 얼마나 겉으로 봤을 때 차이가 있는지.
그러니까 분자가 올라갈수록 T값이 올라가는 거지. 어쨌거나 절대값 크기로서 커지면 T값이 커지고 T값이 1.96 정도 되면 대부분 0.05 수준에서 유의하단 말이에야. 그럼 분 모는 뭐겠어요? 얘는 작아질수록 T값을 크게 하겠죠. 근데 여기에서 표준 오차라는 말은 뭐겠어요? 그 분산인 거잖아. 그 분산이 작다라는 말은 뭐겠어요? 그 두 집단이 또 오밀조밀하다는 거야, 지네 안에서는. 그런데 얘네는 왜 T검정이고 얘는 F검정이냐. T검정은 두 집단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 비교하면 돼요, 평균을. 근데 아노바부터는 그게 안 된다고. 안 되기 때문에 보세요. 얘는 평균 차이잖아. 그러면 세 집단의 평균 차이는 어떻게 구할 거야? 누굴 레퍼런스로 잡아서 누구에서 누굴 뺄 거야?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는 이 분산을 가지고 한다고. 그래서 분산의 분석 이래서 아노바라고 이름이 붙여진 거야. 한글로 하면 분산 분석이 되는 거야. 여기는 평균이고 실제로는 둘 다 평균을 비교하는 분석 기법이긴 한데 얘는 진짜 분산을 다루기 때문에 분산 분석이라고 부르는 거고 얘는 평균을 비교하기 때문에 평균 비교라고 부르는 건데 컨셉은 같다라는 거야. 근데 이제 두 집단이 넘어가는 세 집단 이상이 돼버리면 평균 비교가 안 되니까 분산해가지고 놀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분산 분석이라 부른다 이런 거죠.